코나 아이 2022년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 2024년도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31.2%가 증가했습니다. 어, 재고 회전율은 69.1회전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과연 필요한가? 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나 아이에 관한 뉴스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인천 이음카드 점심시간에 또 먹통 캐시백 10%못 받아. 인천 유시스 완에서 박소영 기자가 보도를 11월 22일 날 한 건데요. 인천 이음카드 운영 대행사인 코나 아이는 전날 공지를 통해 2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복구가 늦어졌다. 최근에 국가 전산망도 먹통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원인들은 잘 얘기들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뉴스 속에서는 싸구려 그 업체한테 남겨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필 점심시간 결제가 몰릴 때 장애가 발생, 이용자 및 상인들이 불만이 거셌다. 이하 뭐 여러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코나이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 러브콜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콰게이트라는 어떤 그 투자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140억 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제기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나 아이는 국제규격 결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화폐와 코나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현재 1,400만 명의 고객과 연간 15조 원 이상의 결제를 처리 중으로 배달, 택시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오픈 API 기반 해외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신사업으로서 블록체인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TSM 기반 정보 판매 서비스 및 MV, NO 등을 추진 중이다. 요런 약어를 쓰려면은 기자들도 좀 풀어서 좀 소개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런 거는 또 뭐 나중에 또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분석이 급해가지고, 우선 뭐 주목적을 위해서 안 했습니다만은, 핀포인트라는 뉴스가 있네요. 요것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6일 날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통도 작게 나오고 또 먹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역화폐 과연 필요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런 지역화폐나 암호화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스루프 타임즈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악용이 되는 게 이제 돈 세탁에 그 악용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아니냐.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검은 돈, 범죄와 관련된 그런 돈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뭔가 지금 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 테스트 중이다 뭐 이런 뉴스만 나왔지 뭐 본격적으로 이 종이화폐 말고 지금 뭐 이 어떤 그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주관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 스로프웨이라고 그 대문 성격의 글로 어떤 업체를 하더라도 계속 눈에 자주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지금 뭐 3분기도 공시가 됐지만은 연간 그 사업 보고서 주석 내용들이 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연간 거를 일단 봤습니다.
매출이 2,38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5.8% 증가했고요. 2021년도에는 41.3%, 3년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그 매출 원가는 근데 더 올라갔죠, 올해. 예, 그리고 재고는 많이 떨어뜨렸어요. 작년에는 그 재고도 크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뭐 매출 증가율보다 그 매출 원가 증가율이 예, 엄청 낮았으니까 그 2021년도에는 매출 총액도 크게 증가했는데 2022년도는 24.1%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1200억 원의 매출 총액이 났고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499억 원으로서 전 2021년보다 4% 증가했지만 전년도에는 132.5%나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4.4%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거의 10% 정도 또 상승을 했고, 1년 사이로 굴곡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원가 1178억 원에 대한 내역은 회사가 이렇게 원가를 구분해서 다 각각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용역 매출 원가, 코나머니 수수료 매출 원가라는 게 또 있네요. 이게 매출액의 비중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나 그 또 환입, 그리고 폐기 손실 이런 것도 다 그 포함되고 있는 거죠. 매출원가에는 지급 수수료도 일부 그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게 있는 모양이죠. 보통 판매 관리비나 운영 경비로 안 떨고 매출원가에 집어넣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2021년보다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는 1178억 원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스루퍼 회계 쪽으로 그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04억 원으로서 2021년보다 44.5%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18.6%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또 상품도 있습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2.2% 떨어졌습니다. 마진율은. 그리고 운영 비용이 28.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41에서 1.34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슬픈 영업이익은 50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억 2,200만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낮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2억 5,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원재료 등이 거의 39억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24억 5,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 관리 흐름의 공시가 필요한 이유 해서 이런 그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재고자산 명세가 있기 때문에 비교 검증이 가능한데 회사는 원재료, 상품 매입액 이렇게 되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비교 검증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원재료하고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품목별로 원재료 입고가 얼마고 출고가 얼마고 이런 거 알려줘야 되고 상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 밑으로 그 비용, 운영 비용들의 그 이 계정 과목들이 뭐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공시를 했는데 그냥 운영 비용으로 묶어서 전체 비용을 그 이렇게 그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이 비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재료비와 운영 비용을 디카플링 하는 거죠.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1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28.8%가 증가했고요.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그 현장 그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총 제조 비용에서 66%, 70%여에서 66%로 4%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재료 비율이 4% 증가했다는 얘기는, 상승했다는 얘기는, 어, 여기서도 원재료 및 그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그 갭과 생산 재료비의 갭은 동일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또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WCAI가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으로 기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BWCI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91억 6,8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는 그 기획 공개가 안 됐는지 이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감사 보고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추적할 그런 그 주석들이 없어요. 서로 이 사업 보고서 주석이 있다 한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히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2020년도도 일치하고 다 일치하는데 올해 2022년도 9억 8,100만 원 차이가 최종적으로 납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1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3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4억 5,2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6억 4천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 날렸냐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폐기 손실하고 평가 손실이 3억 3,800만 원이요. 그러면 갭이 거꾸로 9억 8,100만 원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10억 원 돈이 어디로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올해 2022년도에 현찰이 10억이 어디 날라갔다. 이게 어디로 날아갔는지 저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결산 공시가 어떻게 회계법인들을 패스해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2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8.5%나 감소했어요. 근데 직원은 10명뿐이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평균 연봉이 5,630만 원인데 이게 4,680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은 10명뿐이 안 나갔는데도 엄청 고임금자들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외주가 공비 55%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는 거꾸로 4.1% 감소했고, 아까 그 원가 계산에 지급 수수료가 그 매출원가에 일부 들어가는 게 한 9억 얼마인가 있었어요. 이 지급 수수료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식별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뭐 R&D 비용이 쓰고 있는데 R&D 비용을 이것이 51.5%또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거의 뭐 그 두 배 이상 그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에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 계속해서 그 이자 부채는 좀 갖고 있네요.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로도 보이고요. 이자 보상 비율도 계속해서 배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순방향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단가.
뭐 카드 만드는 원료 원재료라고 그러는데 원자재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카드가 그 플라스틱으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판매 가격은 2,70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4개에는 1,931원인데 그래서 회사 설명은 주요 제품을 콤비카드에서 스마트카드로 변경하였다. 제품 판매 단가가 증가한 요인은 고가 제품의 해외 판매량 증가와 환율 상승 효과에 기인하다. 자, 이 회사가 국내 지역 화폐 내지는 코나 카드 그런 카드 결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 판매량 이걸 어떻게 파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9천 원 주면은 만 원 주는 식으로 판매하는 것 모양인데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정부에서 천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 외국에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모르겠네요. 스마트 카드가 해외 판매량 증가와 환율 상승 효과라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 그리고 연말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어, 뭐 크게 높게 안 잡았어요. 한 2,800억 정도 할 것 같다. 음, 요 정도 그 매출 증가율 이런 거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제가 작년도 그 신장률에서 조금 좀 더 잡은 거 그 정도고요. 그러면은 재고가 그 42% 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보더라도 그 차이는 뭐 크게 줄진 않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재고를 거꾸로 42% 다시 늘린다고 한다면은 회전율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아주 높을 경우에는 어, 그 차이가 크게 나질 않습니다. 523억 정도 나오는 거로 이렇게 이제 이 계산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더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죠. 스루프 쪽으로는 3,100억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돈을 더 좀 벌어보자 해서 재고 회전율을 약간만 또 한 70회전까지만 하는 거로 하면은 한 709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재고가 증가할 경우 감소했죠. 아까 그 감소했을 경우에는 슬퍼트 회계 기준은 이 판매 예가가 높게 나오고요. 원가 회계는 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거를 그냥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한 3만 원 돈 작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 대한 4분면 매트릭스, 통계치에 대한 결과들인데요.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 스루포트 회계에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간 사업 보고에서는 필히 제가 현금 재무지표를 구하고 있는데 현금이 무려 7,339억 원이 나갔어요. 어디에 이렇게 크게 나갔냐? 매출이 몇천억 분이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현금이 7,300억까지 나가냐?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뭐 운전자금 흐름은 그냥 또 뽑는 거고요. 순운전자본. 그 다음에 EMS라는 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인데 마이너스 6,691억 원이니까 영업활동으로 흘러나간 돈이 잃어버린 돈이 6,7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본독 투자는 거꾸로가 아니고 이 조금 더 투자한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EAT라는 것이 세후현금 순이익인데 이게 603억 원으로서 37.4%에 되겠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이 이 정도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꽤 좋은 겁니다. 채권자가 가져간 돈은 57억 원 정도인데 원금도 일부 갚고 그렇게 돼서 현재 레버리지율은 한 12.1%뿐이 계속 어,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주주가 가져간 돈이 234억 원인데
이익 배당이 아니고 요거는 그 자본 변동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거니까 234억 원의 그 주주들이 돈을 가져갔다. 그 내용은 뭐 이익 배당이 아니고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소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시중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주가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주식을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니까 주주들한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한 7천억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나갔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현금 버퍼율이 2021년도에 무려 618%나 있었는데 75.7%로 아주 그 왕창 없앴습니다. 어디에 돈이 나갔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은 유동자산이 이제 그 현금성 자산이 7,339억 원이나 나갔죠. 그래서 그 이 일반 유동자산에는 뭐 이렇게 그 현금성이 그렇게 나갔는데 다른 유동자산에서 그렇게 돈이 나간 건 없고 비유동자산 쪽에서 제일 많이 나간 돈이 요건 자산 쪽이죠. 자산 쪽이니까 이렇다는 얘기고요. 어, 그 돈이 나간 걸 보면은 이, 뭐 매입 채무, 그다음에 뭐 차입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돈이 6,680억이나 나간 것은 예수 부채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자기 돈이 아니고 임시 마련한 돈이다 그러는데 코나 카드를 판매하면서 예수하는 게 있나요? 팔면 예수금으로 잡나요? 코나 카드를 팔면은 그 다시 쓰면은 줘야 되니까 수수료만 자기네들 먹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렇게 늘다가 2022년 1년 만에 어떻게 한꺼번에 어떻게 6,680억이 나가냐 이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지역 화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 세탁 등 뭐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주가는 연초보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장부 가격 대비 지금 15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가 조정일 씨라고 28.6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정일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게 북경심걸 과기유한공사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를 장사를 하면서 중국 북경에다 지점을 냈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국 돈은 900 위안을 받아가지고 1000 위안으로 카드를 충전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역화폐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건 중국 공산당이 메꿔주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완전 이 코나 아이 그 카드도 친중 말을 듣겠네요. 중국 공산당 말을 듣게 또 여러 겸직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르프 타임즈에 그 코나 아이 그 지역화폐 임원이 생뚱 이재명계 사람이 그 상무이사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비등기이사로 나와는 있습니다. 조정희 씨가 1962년생이고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신승은 씨라는 여자분인데 1978년생입니다. 어, 지금 뭐 50,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 같은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담당 업무가 지역 화폐 사업 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등기 임원이다 보니까 임기 만료인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으로 그 아주 안전빵인 직장을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코나 아이도 자기가 뭘 장사를 하려다가
옛날에 농협이 했었는데 이거를 정치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인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뭐 이런데 거를 먹으려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안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 신승은이라는 여자분이 네츠코 기획대표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행사에 많이 나서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뭐 선거운동에도 끼린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소개로 그 코나 아이에 들어가가지고 지역 화폐 명분은 좋죠. 지역 상권 전통 재래시장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지역 화폐를 한 거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네,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 굳이 지역 화폐를 할 이유가 뭐 있겠냐. 자관 좋은 선의의 뜻으로 쓰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자금 세탁, 돈 세탁에 악용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걱정이라기보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음, 그래서 코나 아이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3분기까지도 올해 3분기 실적 제가 그 아까 연간 매출액을 2,800억이나 한 3,100억 정도 그 사이로 봤는데, 어, 3분기까지 얼마 했는지 또 사람이 또 궁금해져요. 이런 거 하면은 내 예측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예측을 했느냐. 이런 거 봤을 때 그것도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코나 아이 2022년도 그 실적을 스로프트웨기로 분석하고 내용을 점검해 봤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 7천억 가까이 그 예수 부채가 없어졌다. 갑자기 내려갔다. 음, 과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산 규모가 거의 1조 원 했던 회사가 이게 한 7천억 정도가 나가는 바람에 자산 규모가 3천억 규모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2022년에 큰 사건이되면 사건이었고, 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